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다가 최초로 5월 대통령 선거가 열렸죠. 이 북핵으로 인한 전쟁 위기에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각 분야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 10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7년의 가장 큰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3월 31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5월 9일 치러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인수위 없이 당선 다음 날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1호로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관련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3일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능을 일주일 뒤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늦춰진 것은 이 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또 올 한 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은 400만 명이나 줄었고 국내 총 생산은 약 5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로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살충제 달걀에 이어 유해물질 생리대 파동이 이어지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케미포비아가 확산됐었고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올해 6월 촉발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에서 RKTV 뉴스 이수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인들이 해외여행 중 $600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바로 통보됩니다. 또 법정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관세가 2억 원을 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물품 구매, 현금 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 이상에서 건당 $6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 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등 해외 지역을 방문하는 한인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 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 합산 가격이 $600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LA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지난 일주일 사이 갤런당 4.9센트가 올랐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LA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오늘 0.6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3.1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사이 27일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오늘로 7일 연속 상승한 수치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35.5센트가 오른 겁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제프리 스프링 대변인은 경제가 살아나며 연말 여행을 떠나는 주민 수가 최고를 기록하면서 전국 과반의 지역에서 가솔린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멕시코의 가솔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출이 늘어 6주간 하락세가 반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새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려 860여 건의 다양한 노동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직장인 무급휴가, 그리고 테넌트 이민 신분 비공개까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규들 이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현행 $10 50센트에서 $11로, 25명 이하의 경우 현행 $10 50센트로 각각 올라갑니다. LA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간당 $13 25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며 직원 25명 이하는 $1 50센트가 인상돼 $12가 됩니다. 또 새해부터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 채용 시에 과거 급여 이력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고용주는 직급에 따른 임금 지불 기준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을 고용한 업주들은 직원을 채용할 시 형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고용인 직장에서는 성차별과 성희롱 교육을 실행해야 하며 성전환자의 권리 공고문도 부착해야만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0명 이상 사업체에서 아이와 함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무급 휴가 권리가 확대됩니다. 육아에 따른 무급 휴가도 최대 12주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은 4개월의 출산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20명 이상의 사업장 내 여직원들은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12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20명에서 49명을 고용한 직장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양육을 위한 12주의 무급 휴가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건물주가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가 1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는 임대주, 건물주 또는 매니저들이 세입자들의 체류 신분을 기초한 개인 정보를 사법기관 등에 공개하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거를 시키는 등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새해부터는 부동산 회사의 무면허 고용인이 손님 위탁금 인출 시에 절도, 부정직한 행위, 위조에 의한 위탁금 손실 발생 시에 채권이나 보험에서 보호받도록 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거용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홍수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와 보험 정보를 주거용 임대 또는 임대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에서 태평양은행 조혜영 행장에 이은 헨리킴 신임 행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헨리킴 신임 행장은 현재 $15억 자산 규모를 앞으로 5년 안에 $30억, 10년 안으로 $50억 끌어올리고 20개 지점 네트워크를 뉴욕, 뉴저지, 텍사스, 조지아 등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퍼시픽 시리뱅크는요, 커뮤니티에서 누구나 우리 이제 같은 그 직장인들로 얘기하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은행,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는 꼭 필요한 은행, 좋은 은행으로 거듭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의 모토는 그 인테그리티 갖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모든 직원, 모든 손님들한테 항상 페어하게 우리가 트리트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래가지고서 직원들뿐만 아니고 고객 손님들도 VIP 커스터머들도 저희 은행한테 로열티가 있는 그런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태평양은행 헨리킴 신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최고 대출 책임자로 활동해왔으며 4년 임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헨리킴 수석 전무의 행장 부임은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인은행권에서 1세 행장 시대에서 1.5세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됩니다.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7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4억 4,444만 3,881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비해서는 1.07% 늘어난 수치입니다. 내년 1월 지구촌에서는 매초 4.3명이 태어나고 1.8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인구조사국은 내다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국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일본 등의 순입니다. 중국은 13억 8,468만 8,986명, 인도는 12억 9,683만 4,042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해안경비대 대원 약 60명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함께 골프를 즐겼습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이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 해안 경비대원 60명을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대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올 여름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가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 해안 경비대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원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뒤 오찬을 대접받았습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